네, 앞서 CF로 만나보신 바이 코리아 펀드, 아마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2000년대 당시 펀드 투자 열풍을 불러일으킨 대표 상품 중 하나였는데, 그 외에도 뭐 인디펜던스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 같은 이른바 공모 주식형 펀드가 당시 큰 인기를 끌면서 투자자들의 대표 재테크 수단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정반대죠. 최근 10년 넘게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의 규모는 계속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좋은데 주식형 펀드는 왜 맥을 못 추는 건지 증권부 정의영, 문형민 기자가 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네, 정 기자, 이 공모 주식형 펀드 요즘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까? 네, 일단 공모펀드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자면요. 공모펀드 자체의 규모는 최근 증가세에 있습니다. 국내 공모펀드 전체 설정액은 지난 23일 기준으로 연초 대비 20%가량 늘었고요. 하지만 이제 펀드 유형별 상황을 살펴보면은 좀 썰림 현상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 국내 주식형 펀드의 소외 현상이 좀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혼합형, 채권형 그리고 MMF에는 뭐 적게는 수조 원부터 많게는 수십조 원까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1조 2천억 원 넘게 순유출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격적인 투자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제 주식형 펀드에 대한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예. 네, 덧붙이자면 이 국내 주식형 펀드의 소외 현상은 액티브 펀드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국내 주식형 펀드의 전체 순유출 금액은 대부분이 액티브 주식형 펀드에서 나왔습니다. 기간을 넓혀보면 해당 펀드의 설정액은 2년과 3년 기준으로도 이 4조 8천억 원, 8조 5천억 원의 순유출이 되고 있는 만큼 시간이 갈수록 수익률을 기록하는 주식형 펀드에 대한 인기가 계속 사그라들고 있는 겁니다. 주식형 펀드에서 해마다 이렇게 몇 조씩 빠져나가고 있다. 왜 이런 겁니까? 네, 우선 몇 가지를 좀 꼽아보자면요. 국내 주식형 펀드에는 총 네 가지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지가 없다. 예. 저희가 이제 문제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가지가 없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제 핵심적으로 짚어보자면 이제 네 가지 요소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현재 국내 주식형 펀드에는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편리하지도 않고 매력도 없으며 또 스마트하지 않고 운용의 자율성도 없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 없는 네 가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편리성이 없다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인터뷰 먼저 듣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액티브 주식형 펀드는 구조상 ETF 대비해서 편리성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최근 금소법이 강화되는 등 일반 펀드 가입에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한 반면 ETF의 경우는 주식시장에서 일반 주식처럼 매수하면 되는 등 여러 가지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편리합니다. 그 외에도 환매 과정도 ETF가 좀 더 편리하고요. 네, 전문가 의견에서 들으셨듯이 가입 과정이 복잡할 뿐더러 이 투자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환매하는 그 기간이 이틀가량이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같이 껴있다면 그 환매 기간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ETF는 증시에 상장된 이 펀드이기 때문에 매매를 통한 투자금 환수가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또 원하는 그 가격에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매매를 통해서 이제 액티브 펀드는 고객이 업체에 지불하는 보수 측면에서도 ETF 대비 간결함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펀드는 이제 현재 자산 가치에 비례해서 일정 부분을 보수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ETF는 운용 보수, 그러니까 펀드 운용을 하면서 들어가는 보수가 대부분인 반면에 액티브 펀드는 이제 펀드를 가입하려면은 뭐 판매사에 가야겠죠. 그래서 판매사에 지불하는 판매 보수까지 있어서 ETF보다 높은 보수를 부담해야 됩니다. 현재 지금 국내 ETF, 주식형 ETF의 평균 연간 총보수는 0.3%대인데요. 반면에 액티브 주식형 펀드의 연간 총보수는 1%를 넘는 수준으로 이제 3배 이상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네. 총보수가 뭐 이렇게 봤을 때는 0. 몇 %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게 한 번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매년 단위로 이렇게 부담하기 때문에 네. 장기 투자할수록 복리로 부과되는 만큼 투자자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액티브 펀드가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액티브 펀드라고 하고, 공모 주식형 펀드 오늘 다루는 이게 액티브 펀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불 보수가 높으면 실제 투자자한테 돌아오는 수익도 좀 적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서 매력이 없다고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전문가 의견 먼저 듣고 오시죠. 네. 액티브 주식형 펀드가 갖고 있는 매력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중요한 부분이 특정 테마형 같은 다양한 좀 상품들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이제 운용력에 적극적인 좀 대응을 통해서 추가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운용사들이 ETF 쪽에서 이런 과거의 공모펀드들이 했던 형태로 지금 다양한 테마나 다양한 형태의 상품들을 출시를 하고 펀드 대비해서 ETF의 장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과거에는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같이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대부분이었던 반면에 최근에는 테마형 ETF 그리고 이제 액티브 펀드를 대체할 수 있는 액티브 ETF까지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이제 8개 액티브 ETF가 동시에 상장을 했고요. 그 이후로 3개가 추가돼서 현재 11개의 ETF가 운영되고 있고 또 그동안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운용사들도 추가 출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5곳이 운용하는 테마형 ETF의 순자산 총액은 지난해 말 대비 2배가량 급증했는데요. 6개월 만에 2배가 늘어났다라는 걸 감안하면 뭐 상당히 폭발적인 증가세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네, 이에 더해서 테마형일지라도 ETF 경우에는 투자 자산이 매일 공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액티브 주식형 펀드는 투자 자산이 한 달 정도 지연 공시되고 있습니다. ETF는 내가 투자한 상품이 현재 어떤 자산군을 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ETF가 오히려 일반 펀드 대비의 차별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 들어서는 이 해당 펀드에서 1조 2천억 원 가량이 순유출됐는데요. 반대로 같은 기간 동안 국내 ETF 설정액은 3배 가까운 3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매력이 없다라는 건 이제 공모 주식형 펀드만의 뭔가 경쟁력 같은 게 없다 이런 뜻이군요. 세 번째로 스마트하지 않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이 이제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이 점점 스마트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액티브 주식형 펀드에 대한 투자 요인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제 정보 기술이 발달하면서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 같이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확대돼서 굳이 복잡하고 매력이 없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펀드에 투자하기보다는 상장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직접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올해 액티브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설정액이 1조 2천억 원가량 줄어드는 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거래 대금과 거래량은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각각 60%가량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또 이제 편입 자산마저도 1개월 늦게 공시되다 보니까 본인이 어디다 투자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굳이 펀드에 가입할 이유는 없다는 거겠죠. 네, 여기에 덧붙여서 이 해외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이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요. 국내 주식 시장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이 국내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감소세에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해외 주식형 펀드의 전체 설정액은 올해에만 4조 7천억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결국 IT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이 정보 접근성이 확대가 됐고, 그리고 개인 또한 스마트해졌고, 또 여기에 해외 주식 투자 접근성 강화가 맞물리면서 이 국내 액티브 주식 펀드 투자 수요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 겁니다. 펀드 매니저들한테 의존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 투자자들이 더 스마트해졌다라는 얘기인 거고.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모 주식형 펀드는 자율성이 없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제 사모펀드와 비교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운용 규제나 제한이 이제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자율성이나 자유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공모 주식형 펀드는 한 종목의 전체 운용 자산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는 데다가 특정 종목의 시가총액 20% 이상을 한 펀드에 담을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펀드 운용력이 좋은 종목을 발견했거나 뭐 급상승할 걸로 예상되는 종목을 발견했더라도 이 같은 제한에 걸려서 비중을 높이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공모 주식형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들 대부분은 모델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이제 의무적으로 종목당 목표 비중을 정해놓고 편입하게끔 하는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만약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하락해도 이 기준에 막혀서 자산 구성에서 완전히 빼기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상승과 하락 모두 대응하기 힘든 펀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공모 주식형 펀드는 공매도 등 투자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반면 사모펀드는 이 전환사채와 같은 매자니는 물론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공매도나 또 매크로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형 공모펀드는 투자 종목과 비중 그리고 전략까지 운용상 규제가 많은데요. 이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이 시장 환경에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율성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모 주식형 펀드 인기가 좀 시들해진 거를 뭐 다양한 이유들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더 괜찮은 ETF라는 방식이 나왔기 때문이다라는 걸로 들립니다. 그러면 그냥 앞으로 투자자들이 계속 ETF로 투자를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공모 주식형 펀드를 꼭 고집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제 그렇죠. 하지만 이제 지금 같이 뭐 최근 보였던 상승장이 계속 이어진다는 가정은 할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뭐 조정장이 올 수도 있고 횡보장이 올 수도 있는 건데
이때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뭐 전문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한 이제 공모 주식형 펀드 같은 대안 상품들이 주목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자금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국내 주식 시장이잖아요. 네. 이제 이 펀드에 투자한 자금들이 개인의 자금들일지라도 주식 시장 안에서는 기관 자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펀드에서 계속 환매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기관 자금이 계속 빠져서 수급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죠. 증시 수급의 측면에서도 있는 게 좋다.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예전처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활성화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소규모 펀드의 개수를 줄일 것을 제시했고요. 다음으로는 보수 및 수수료 체계 개편, 또 마지막으로는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만 이 펀드 투자 시장이 활성화해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전문가들이 제안을 했다라는 거고 소규모 펀드 개수를 줄이고 대형화하라고요? 이거는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이 전체 설정액이 50억 원 미만인 이 소규모 펀드의 규모가 146개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반면에 이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펀드는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이에 금융당국은 이달 초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이 펀드 가운데 소규모 펀드가 만약 3개 이상이고 이 소규모 펀드가 전체 자산 운용하는 전체 펀드 비중 가운데 5% 이상을 차지한다면 더 이상 신규 펀드를 설정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규제를 좀 걸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4년 전에 해당 대책이 실행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이 대책의 소규모 펀드가 오히려 줄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는 평가가 있고요. 소규모 펀드가 난립하면 할수록 뭔가 안 좋은 게 있는 모양이죠? 맞습니다. 이 펀드 매니저가 한 명당 이제 운영해야 하는 그 펀드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집중도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다 보니 수익률도 악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소규모 펀드는 주문을 작은 규모로 여러 번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거래 비용이나 부대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네. 또 이런 비용들이 투자자들한테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이런 얘기들은 이제 계속 나오면서 업계에서는 설립 자제와 폐지 확대 등을 제언하기도 했는데요. 펀드 설립 요건과 기간을 확대해서 이제 신규 펀드 설립을 자제하는 방식, 그리고 또 펀드 폐지 기준을 확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하를 밑돌게 된다면은 펀드가 자동으로 폐기되도록 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제 제도들을 통해서 운용 능력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리 측면이나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소규모 여러 개보다는 대규모가 낫다라는 거고 보수와 수수료는 그러면 어떻게 개편을 하라는 거죠? 앞서 살펴봤듯이 해당 펀드의 보수나 수수료의 그 비율은 다른 상품들보다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해외와 비교해도 국내의 이 보수와 수수료가 2배에서 3배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따라서 해당 펀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펀드 수치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먼저 제언을 했습니다. 이 판매사가 펀드 판매에 따른 대가를 펀드로부터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투자자에게 직접 받도록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 판매사 간의 경쟁을 촉진해서 보수율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결국 투자자들은 비용 절감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판매 보수 수치 방식을 변경 적용한 국가로는 이 영국, 네덜란드, 호주 등이 있습니다. 이제 보수와 관련해서 좀 연장선상으로 더 짚어보자면은 정부는 최근에 주식형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서 성과 연동형 펀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펀드 운용 보수에다가 실제 운용 성과를 연동시키는 방식인데요. 이제 수익률이 좋으면은 인센티브를 주고 부진하면은 보수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보수가 0.5%로 설정돼 있다라고 하면은 성과 보수는 운용 성과에 비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0.25에서 0.5% 포인트까지 이렇게 가감할 수 있는데요. 수익률이 높으면 기본 보수의 2배인 1%까지도 줄 수 있는 반면에 수익률이 낮다면 운용 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예. 이전에도 비슷한 체계가 도입된 바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운용사와 판매사 모두 그리고 투자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이제 성과 보수를 도입한 운용사의 신규 공모펀드 개설 제한 같은 규제들을 낮추는 방식들을 제안하면서 시장 활성화에 낮추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공모펀드 운용사와 판매사 그리고 투자자들 모두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투자자 비용 부담을 낮춰라라는 거고 아까 매력이 없다라는 부분하고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공모 주식형 펀드만의 어떤 경쟁력 같은 걸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제 혜택을 좀 더 확대해라 이런 건데 마지막으로 문 기자가 이 부분을 좀 정리해 주죠. 세제 혜택만큼 정말 확실한 방법은 없을 텐데요. 네. 현재 공모 주식형 펀드의 과세 체계를 간단하게 좀 가정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투자자가 만약에 10개 펀드를 들었는데 9개가 손실이 났고 1개의 펀드만 이익을 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개 펀드 전체가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도 이익이 난 펀드는 15.4%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좀 다르게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손익을 포괄적으로 계산해서 이해 전체를 보고 과세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과세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세제 혜택도 늘어나겠죠. 또 이어서 어제 그 세제와 관련된 개정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IS를 통해서 만약에 이 주식형 공모펀드에 가입을 하고 투자를 한다면 비과세를 하겠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뭐 현재 그 개정안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지금 1억 원이라는 납입 한도를 3억 원이나 5억 원까지 늘리면 더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이에 대한 좀 적절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의영, 문형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